오늘 영상은 블로그를 이제 막 시작하는 블로그 왕초보를 위한 영상입니다. 여행 블로그, 맛집 블로그, 책 블로그, 마케팅 브랜드 블로그까지 4년째 운영하고 있는 제가 직접 회원가입부터 블로그 만들기, 블로그 세팅과 블로그 시작할 때 꼭 아셔야 되는 것, 그리고 상위 노출에 도움되는 것까지 모조리 오늘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2023년 5월 기준이고요. 혹시 이 영상을 늦게 보신 분들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 카페에 질문해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주는사람의 란입니다. 제가 이걸 알려드리려는 이유는 블로그를 하는데 너무 잡다한 걸 많이 알 필요가 없어서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블로그 세팅만 하다가 실제로 글을 몇 개 써보지도 않고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실제로 저도 블로그를 4년째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안 쓴 기능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진짜 필요한 것들만 딱딱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네이버 회원가입입니다. 예전에 만들어 놓은 네이버 블로그가 이미 있지만 아마 새로 블로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네이버 아이디를 하나 더 만들어서 블로그를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하나당 블로그 1개거든요.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하려면 당연히 일단 네이버 아이디가 있어야겠죠. 먼저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네이버 아이디는 인당 한 명당 3개까지 만들어지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3개가 다 찼으면 이렇게 실명 인증이 불가능하실 거예요. 그럴 땐 기존 아이디를 삭제하시고 만드시면 됩니다. 혹시나 지금 내가 3개 아이디를 모두 다 쓰고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가족이나 다른 분 명의로 만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블로그 개설하기입니다. 아이디 하나당 블로그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아이디를 만들었으면 이제 블로그를 개설해 볼 텐데요. 블로그를 누르시고 블로그 아이디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블로그 아이디를 입력해달라고 창이 뜨는데요. 이건 블로그 뒤에 이렇게 붙는 아이디니까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억하기 쉽게 그냥 네이버 아이디와 같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뭐 다른 단어를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블로그가 만들어졌는데요. 우측 상단에 내 블로그에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블로그는 이제 블로그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요. 처음 블로그를 만들면 저처럼 이런 화면으로 뜨실 거예요.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블로그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블로그 정보 입력인데요. 블로그 이름을 정하고 어떤 주제의 블로그를 운영할 건지를 정하는 거죠. 프로필 아래에 관리를 눌러주세요. 이제 블로그 명부터 쭉 하나씩 입력해 볼 건데요. 블로그 명보다 더 먼저 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블로그 주제인데요. 일단 주제를 먼저 정해야 블로그 명을 잘 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게 이름을 정할 때도 업종을 먼저 정하고 나서 가게 이름을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제는 우리 블로그로 따지면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맛집으로 할게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아직 블로그로 뭘 할지를 생각 안 해봤다. 일단 블로그가 하고 싶었다. 뭐 이런 분들은 그냥 일상 생각 이걸로 선택하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만약 돈 버는 블로그, 여행이나 요리, 블로그 뭐 이런 거라면 내 상황에 맞는 주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제를 정하셨으면 그 다음은 블로그 이름을 정하셔야 되는데요. 블로그 이름은 방금 우리가 선택한 주제를 잘 표현하는 이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지금 주제를 정했다면 이 주제에 맞게끔 글을 쓰셔야 돼요. 이 주제와 맞지 않는 글은 가능한 한 안 쓰시는 게 좋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 어려울 건 없고요. 그냥 딱 봤을 때 맛집 블로그여도 아 여기는 뭘 소개하는구나, 여기는 뭘 소개하는구나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는 비건식으로 소개하는구나, 여기는 브런치를 소개하는구나, 여기는 한식으로 소개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이런 컨셉이 없더라도 뭐 그냥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맛집 헌터 주는 사람, 숨겨진 맛집을 찾는 사람 뭐 이런 걸로 여러 가지로 지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뭘 하는지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블로그명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를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깔끔하게 그냥 뭘 하는지 이 정도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언제든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일단 만들어 놓고 좋은 이름이 생각나시면 그때 바꿔주셔도 됩니다. 블로그 세팅 세 번째는 별명인데요. 이 별명은 블로그에서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웃들과 소통하고 내 글을 봐주는 사람과 소통을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부를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주는사람이라는 이름을 안 줬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부를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부르기 쉬운 이름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블로그명 그대로 별명을 뭐 맛집 찾아가는 사람 이렇게 다 정해버리면 매번 부를 때마다 맛집 찾아가는 사람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너무 길게 불러야 되니까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정해주세요. 저는 먹는 사람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소개글인데요. 소개글은 말 그대로 내 블로그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제목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줬지만 사실 제목이라는 게 한 문장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다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보충 설명을 블로그 세팅에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목을 브런치 소개하는 곳 이렇게 알려줬다면 소개글은 좀 더 자세하게 특히 서울 지역의 브런치 맛집을 위주로
소개합니다 라던가 인테리어가 예쁜 브런치 맛집을 소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컨셉을 잡아서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다른 맛집 블로거들과 하고도 차별성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만약 수익형 블로그를 원하신다면 여기서 꼭 하셔야 되는 게 그건 바로 나한테 연락할 방법을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꼭 수익형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아마 대부분의 블로그를 하시려는 목적이 사실 조금은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아니면 최소한 체험단으로 음식도 먹고 아니면 좋은 것도 무료로 이용하고 뭐 쏠쏠한 재미를 보고 싶어서 하시려는 걸 텐데요. 그러려면 꼭 광고 문의는 여기로 부탁드립니다. 이메일을 적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냥 이메일을 보고 알아서 연락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적어놓게 되면 여기가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맡기려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뭔가 해본 적이 있다거나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아는 거니까 좀 더 믿음이 생기면서 맡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블로그 세팅 5번째는 프로필 이미지입니다. 프로필 이미지는 꼭 얼굴이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뭐 맛집 블로그라면 오히려 진짜 맛있는 음식 사진이라던가 이런 걸 넣는 게 좀 더 나으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얼굴에 부담 갖지 마시고 물론 당연히 얼굴을 넣으시는 게 좋기는 하죠. 그렇지만 뭐 꼭 안 넣으셔도 된다. 그리고 만약에 체험단이나 광고에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특히나 맛있어 보이는 사진, 잘 찍어놓은 사진으로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맛집이나 숙소, 제품 리뷰 등등 광고를 맡길 때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게 글도 있지만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글은 어떻게든 대신 누가 써줄 수 있지만 사진은 대부분 블로거들이 직접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맡기기 전에 이 사람들의 사진 실력을 먼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은 좀 더 주의 깊게 보시고 찍어서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인데요.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라는 거는 모바일로 봤을 때 여기 빨간 물결 그림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뭔가 블로그에 신경 안 쓰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PC보다 모바일 사용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모바일 스킨 화면도 꼭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사용할 이미지는 좀 전에 프로필 사진에서처럼 내 주제에 맞게 잘 표현된 사진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맛집이라면 맛있어 보이는 음식 사진, 숙소라면 뭐 좋아 보이는 숙소 사진, 여행이라면 진짜 지금 당장 놀러 가고 싶다는 그런 사진, 그런 사진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블로그 세팅을 모두 해주시면 저처럼 이런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다른 블로거들과 비교하면 조금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글이 아직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전혀 뭔가 꾸며지지 않는 느낌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그럴듯하게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블로그 스킨을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블로그 스킨 설정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른쪽 맨 위에 올라가시면 내 메뉴라는 곳이 있어요. 내 메뉴에서 스킨 변경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스킨 선택 화면으로 이동하실 텐데요. 지금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스킨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스킨이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그래도 조금 더 내 블로그가 깔끔해 보이고 싶다거나 내 취향대로 바꿔주시고 싶은 경우에는 바꿔주는 게 좋겠죠? 저는 뭐 도큐먼트? 이걸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화면으로 바뀌네요. 근데 아마 지금 저처럼 블로그 제목이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타이틀 설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우측 상단에 내 메뉴에서 세부 디자인 설정에 들어가 주세요. 그럼 리모컨이라는 창이 뜰 텐데요. 거기서 두 번째 타이틀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블로그 제목에 체크 표시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시를 하면은 블로그 제목이 뜨는 거고요. 표시를 안 하면 이제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보통은 이제 안 하고 그냥 스킨으로 넣기 때문에 표시를 제거했고요. 근데 아마 타이틀을 저처럼 사진을 넣어서 좀 더 꾸미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미리 캔버스에 가셔서 사이즈를 네이버 블로그, 스킨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설정 후 타이틀을 좀 더 꾸며주시면 됩니다. 미리 캔버스에서 스킨을 모두 만드신 다음에요. 설정을 하실 땐 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리모컨으로 돌아오셔서 블로그 제목 표시를 끄셔야 돼요. 왜냐면 일단 스킨을 넣을 거니까 굳이 블로그 제목이 또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직접 등록을 들어가셔서 파일 등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스킨 배경 말고 타이틀에 들어가셔서 입력해 주셔야지 스킨 배경에 직접 등록하시면은 이게 사이즈가 안 맞기 때문에 타이틀로 들어가셔서 직접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사진을 그냥 입력하시면 이렇게 뒤에가 좀 잘려 보이실 거예요. 그럴 땐 리모컨에서 영역 높이를 325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게 안 맞을 경우에는 위에가 잘려서 보이니까요. 그렇게 맞춰주세요. 그럼 이제 나름 그럴듯한 블로그가 됐는데요. 사실 이거를 제가 스킨을 좀 바꿨으니까 그 바꾼 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프레쉬룩 이걸로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제가 상의 노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상의 노출에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체류 시간입니다. 체류 시간은 내 글을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봤냐를 말하는 건데요. 네이버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가 있는 글을 소개해주길 당연히 원하겠죠. 왜냐면 네이버에 오는 사람들에게 약간 실망스러운 정보를 제공하면 사람들은 네이버를 점점 안 쓰겠죠? 그럼 네이버는 망하게 되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정보보다는 좋은 정보를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네이버 알고리즘은 사람들에게 좋은 글을 계속 추천하기 위해서 계속 알고리즘을 발전을 시키는데요. 물론 아직 네이버가 내 글을 읽고 이 글이 별로야 이렇게까지 판단할 정도의 수준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걸 뭘로 판단하냐면 바로 체류 시간으로 판단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이 글을 오래 읽는다 그러면 네이버는 이 글은 되게 좋은 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글을 쓸 때 다른 사람들이 되게 오래 볼 만한 글을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래 본다는 거를 체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체류 시간이 길수록 상위 노출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체류 시간이 긴 글을 써야겠죠. 하지만 글쓰기 실력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늘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체류 시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건 실제로 제가 현재 유료로 진행하고 있는 강의의 일부분이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바로 가독성을 올리는 겁니다. 가독성이라는 게 뭐냐면 얼마나 편하게 읽히느냐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림에 많이 들어간 동화책은 좀 쉽게 읽히잖아요. 근데 반면 300페이지짜리 줄글로 된 글을 읽으려고 하면 잠이 술술 오죠. 이게 다 가독성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글이라고 하더라도 읽기 불편하면 사람들이 잘 읽질 않습니다. 이 두 가지 글만 보더라도 확실히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진을 적절히 배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대부분 넣으라고 하면 한 곳에 모아놓거나 아니면 그냥 문맥에 상관없이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맥과 연관이 되게 사진을 적절히 분배하는 게 이 동화책을 읽게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문장 나누기인데요. 이렇게 사진을 넣기 위해서 문장 나누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문장을 나누실 때는 그냥 한 번 엔터만 치지 마시고요. 만약 문단을 띄겠다 그러면 이제 3-4줄을 연달아서 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문단을 썼어요. 그 다음 2문단을 쓸 때는 요 사이에 공간을 최소 4줄 이상을 엔터를 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핸드폰의 작은 화면 속에서 봤을 때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않았으면서 너무 또 가까이 붙어있지 않아서 눈에 좀 잘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단 나누기에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 문장을 한 문장마다 매번 엔터를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 문장마다 매번 엔터를 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모바일 화면으로 봤을 때 실제 다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깨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문장이 막 한 줄 있다가 갑자기 뭐 이상하게 띄어져 있고 한 줄 있다가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요. 한 문단을 아예 띄기 전까지는 아예 모든 문장을 붙여서 쓰셔야 됩니다. 자, 한번 정리해보면 상위 노출이 도움이 되려면 네이버 알고리즘이 내 글을 좋은 글이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 글을 좋은 글이라고 인식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체류 시간. 사람들이 내 글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느냐입니다. 사람들이 글을 오랫동안 보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돼야 된다고요? 동화책을 읽듯이 술술 넘겨야 됩니다. 이렇게 동화책을 읽듯이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가독성을 올려줘야 됩니다. 이 가독성을 올려주는 방법에는 첫 번째, 사진을 적절하게 배치한다. 문맥에 맞는 그림을 넣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문단을 나눈다. 이 문단을 나누실 때는 문단과 문단 사이에 엔터를 3번에서 4번 정도 치시는 걸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문장. 한 문단 안에 있는 모든 문장은 붙여서 써주셔야 됩니다. 문장마다 엔터 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3개를 말씀드렸는데요. 힘들게 쓴 우리 글이 이런 너무 사소한 것들 때문에 고객한테 읽혀지지 않는다면 진짜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꼭 가독성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오늘은 블로그 시작부터 세팅, 상위 노출에 지금 당장 도움되는 정보까지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블로그로 수익을 좀 더 빠르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블로그 만들어 가볼까요?